안녕하세요. 10월 예식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랑과는 5년 연애 후 작년에 신혼집을 구해 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작년에 결혼 날짜를 잡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결국 예식을 포기하게 되었고 신랑과 의논 끝에 대신 웨딩 촬영이라도 하자 결정했습니다. 이후 신혼집이나 가정 가구 등 둘이 모은 돈으로 준비하고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양가 부모님들께서 그래도 예식은 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말씀하시기에 다시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현재는 한복을 제외한 모든 예식 준비가 끝난 상태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한복은 맞출 필요 없다. 큰아들 결혼식에 입었던 거 똑같이 입을 거다. 예단도 필요 없다. 큰며느리도 그렇게 했으니 부담 갖지 말고 식만 올리고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작년에 웨딩 촬영을 했으니 스드메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고 반지도 하나씩 나눠 꼈었기에 본식 드레스와 정장 그리고 본식 촬영만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건 이미 예약이 다 끝난 상태이고요. 그리고 친정엄마 한복 대여와 아버지 양복 한 벌을 준비 중에 있었고 이외에 청첩장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버이날이라 시댁에서 식사하고 이야기도 나누려고 들렸었는데 정말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상견례는 이미 했었지만 식전에 저희 부모님과 식사 한번 같이 하자 하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며 예식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것저것 요구하시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본인의 한복도 대여할 거라고 말씀하시기에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랐지만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패백은 올 친척들이 없으니 하지 말아라. 요즘은 패백 안 한다고 하더라. 둘이 같이 살면서 하는 결혼식이니 간소하게 하자. 그렇지만 이바지 음식은 해와라. 예단은 내가 너희들 생각해서 한복을 맞추지 않으니 고맙게 생각해라. 대신 큰아들 내외 옷이랑 애들 옷은 해줘라. 이불이랑 반상기는 필수다. 친척들이 많지 않으니 이불 한 채씩은 돌려야 될 것 같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큰애는 세탁기도 사줬고 뭐도 해왔고 하며 계속 말씀하시는데 세탁기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혼자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며 마지막에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예단과 한복은 그전부터 필요 없다고 하시더니 그럼 그냥 오늘 말 나온 김에 필요한 거 다 말해주세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복 대여와 이바지 음식, 친척들 이불과 큰아들네 옷 한 벌씩 해달라. 그리고 내가 쓸 이불과 반상기도 해야 한다. 현금은 필요 없고 그냥 김치 냉장고 한 대 간단히 하자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에 저도 그에 맞게 네 알겠습니다. 다 준비할게요. 대신 제가 예단을 해드리니 예물해주세요. 요즘은 예전처럼 보석 몇 세트 이렇게 안 하고 간단하게 명품백 하나에 다이아 세트 하나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귀금속을 안 좋아하니 백 하나랑 지갑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하고 답해드렸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 같이 살면서 간단하게 식만 올리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예물은 관심 없다고 해서 둘이 반지 하나씩 낀 거 아니었냐. 예물 대신 명품백 지갑 한다는 소리는 생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 예단도 간소하게 하는 건데 무슨 명품백이냐 하며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예단 예물은 생략하자 그러셔서 정말 식만 올릴 생각이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해달라고 말씀하시니 저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대신 내가 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 거 아니냐.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명품백 지갑이 싫으시면 간단하게 진주 세트, 다이아 세트, 14K 주얼리 정도로만 3세트로 해주셔라.
저는 사파이어나 루비 이런 건 별로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바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며 막 퍼붓기 시작하는데 정말 쌍욕 빼고 안 좋은 소리는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신랑한테 강아지가 너무 심심해하니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오라며 여자 대 여자로 둘만 얘기할 게 있다고 그랬었나 봅니다. 아무튼 한참을 길길이 날뛰시더니 신랑이 오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배고프니 밥이나 먹자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 상태로는 같이 앉아 밥 먹을 기분이 아니었기에 신랑한테 난 배가 고프지 않다. 예단 준비하려면 바쁘니 먼저 집에 가야겠다. 이바지 음식도 맞추고 한복도 맞추고 이불에 반상기에 김치 냉장고는 스탠드형으로 알아봐야 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쟨 말을 왜 저렇게 이상하게 하냐 하고 펄펄 뜨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랑은 무슨 소리야 하며 어리둥절하고 있고 그래서 어머님이랑 얘기해보고 이불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와라. 어머님,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러고는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신랑이 그런 저를 보더니 곧 뒤따라 나왔고 어머님은 뒤에서 억울하다. 결혼식 날 내가 참석하는지 두고 보자. 며느리가 아들이랑 이간질 시킨다. 집안에 분란을 만든다. 욕심이 많아서 내 재산 뜯어간다. 하며 신세한탄 하듯이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랑한테 어머님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예단을 원하시길래 나도 예물해달라고 말한 것뿐인데 그게 분란을 만든 거냐. 당신도 내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면 예식장 취소하고 이혼하자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신랑은 제 말에 정말 미안하다. 엄마한테는 내가 얘기하겠다. 우선 엄마 전화 차단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하고 말하기에 어머님과 잘 얘기하고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버이날 좋은 마음으로 간 시댁에서 저는 욕심 많은 며느리가 되었네요. 화나는 마음에 질러버리긴 했는데 솔직히 이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화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러네요. 추가입니다. 댓글 보고 추가합니다. 집에 대한 말씀이 많으신데 우선 저희 집은 24평이고 제 명의로 대출받아 산 집입니다. 대출은 집값의 30% 정도 받았고 대출금 상환은 제가 하고 있어요. 신랑한테 현금 2천만원 받아서 반지 300만원, 웨딩 촬영 200만원 썼었고 나머지는 가정 가구를 장만했습니다. 1,500만원보다 돈은 더 들어갔고 신혼여행을 겸해서 둘이 제주도에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이때 어머님 가방 하나, 친정엄마 지갑 하나 사드렸었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뭘 이런 걸 사주냐며 좋아하셨습니다. 이후 식 못 올린 게 좀 아쉽다며 나중에라도 식은 올리라고 양가해서 말씀하셔서 올해 계획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요구한다는 댓글을 봤었는데 더 요구한 거 맞긴 합니다. 딱히 생각 안 하고 있던 예단을 말씀하시기에 순간적으로 저도 마구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만약 헤어진다면 파혼이 아닌 이혼이 맞기도 하고요. 이미 혼인신고를 했으니까요. 댓글들을 보니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택근무 중이라 집에 있는 상태인데 답답한 마음에 댓글을 읽고 추가로 글을 쓰게 되었네요. 신랑이 퇴근하고 오면 신중하게 대화를 해봐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확실한 건 저 아줌마랑 잘 지내긴 글렀다는 겁니다. 결혼식 올리고 나면 갈구고 후려치고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님이나 님 집에서 뜯어낼까 잔대가리를 굴릴 겁니다. 결혼식 하고 난 후가 안 봐도 비디오네요. 남자도 처음에는 님 편을 들다가 어느 순간 그러겠죠. 그래, 우리 엄마 속물이다. 네가 한 번쯤 져주면 안 되냐. 어떻게 그렇게 꼭 나이 드신 어른을 이겨먹으려고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싸우냐. 넌 니네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우리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냐. 좀 져줘라. 내가 더 잘하겠다. 하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렇게 주기만 하는, 아니 뜯기기만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 시작이고 절대로 끝이 안 날 거라는 겁니다. 만약 친정에서 명절에 시댁 선물을 보내드린다 해도 시댁에선 받을 게 없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두 번째, 시모 인성이 썩긴 했네요. 저 상태로 결혼해도 어차피 미운 털입니다. 똑똑하게 자란 분 같은데 굳이 모자 사이 갈라놓으며 결혼할 필요가 있나요? 시모가 저러는 건 며느리만 만만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도 결국 내 편을 들 거라는 계산이 끝나서입니다. 혹시 남편의 성격이 우유부단하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남편만 시가와 교류하게 해도 애 낳으면 그래도 손주인데 우리 부모님께 얼굴 한번 보여드리자. 그게 도리다. 하면서 애교 피우고 짜증내고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며 다시 시가랑 연을 이어나가려고 할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봤거든요. 세 번째, 딱 봐도 아들이나 대외적으로는 나는 착한 시어머니. 하지만 너는 눈치껏 기어서 준비해와라. 이거네요. 겉으로 착한 시어머니 코스프레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한 걸 고지 곧대로 믿으시니 화나서 뭐라고 한 거고요. 그냥 개무시하세요. 네 번째, 아들 며느리를 같이 불러놓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들은 내보내고 며느리만 앉혀놓고 얘기하는 게 이상하네요. 저런 앞뒤 말 다르게 하는 분류는 애초부터 차단하는 게 답입니다. 이혼 못하겠으면 처음부터 시어머니랑은 소통하지 않겠다.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겠다. 나에게 시댁 행사나 방문 요구하지 마라. 하고 못을 박으세요. 다섯 번째, 진심으로 말리고 싶네요. 제가 이랬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그 이상으로 더하더라고요. 집 해준 거 없고 결혼 준비 온전히 저희 힘으로 했었고 이런 한 푼 받은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가진 부모 유세인지 예단비는 바라면서 예물은 없고 이바지는 바라면서 닷바지는 없고 누가 보면 기우는 결혼한 줄 알았을 거예요. 시댁보다 친정이 훨씬 나은 상황인데. 참고로 이런 시어머니는 시기 질투가 심해서 남보다 나아야 되는 그런 분류입니다. 여자 대 여자로 이야기요. 저도 그거 당했어요. 그런 시어머니 결혼 후 그 이상이고 가족들 간의 이간질은 물론 인성이 아주 바닥일 겁니다. 진심으로 다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도 아니면 만날 때마다 녹음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